그래서 사실은 다 배워서 알고는 있는데 어떻게 쓰는지는 모르는 거거든요. 그런데 오늘 하면서 딱 해보면은 아 이게 되는구나. 나도 지금 팔자풀이를 할 수 있구나. 그걸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내가 중간에 쭉 질문하면 그게 그럴 수 있다. 겁니다. 그죠? 그래서 사실 이게 이제 빨리빨리 그냥 눈에 탁탁 보여야 되는데 이제 잘 안 보이니까. 그죠? 그 다음에 정리. 수가 사이에 자꾸 헷갈리네. 평생 사지 전생 위로 양 절지 태지 절지 태지 절지 다음에 신여사 사지 왕진대 해 여자 기사 오행은 뭐 안 적어도 이제 뭐 다 아시는 거니까, 그죠? 변환이 되죠, 바로. 수도. 우리 연습하는 대로 다시 한번 해보면, 이게 여자 팔자인데, 기본적으로 사에 상충이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우리가 해월에 물로 태어났다. 그러니까 굉장히 차가운 물로서 태어났는데, 기본적으로 관이 드러났다. 그죠? 관은 드러났다. 그 다음에, 인성. 관이 있으면 당연히 결재권이 있어야 되는데, 못 드러났다. 원래 간호사거든요. 병원의 간호사인데, 자, 그 다음에 식신은 지장간 안 적었네. 해중에 간목. 그죠? 해중에 간목이 드러나 있고. 예? 요 있네. 예. 내가 착각을 했네. 여기 인성이 드러났다. 그 다음에 자기의 식상은 해중에 간목. 그죠? 그 다음에 재성을 바라봐야 되는데, 결국은 이 팔자가 모양이 관인의 모양은 갖추었고, 그죠? 그 다음에 재성은 식신생재는 못 드러났다. 그죠? 그 다음에 해월의 개수, 그죠? 음으로 좀 많이 몰렸죠. 신도 그 어두운 밤의 기운으로서 넘어간 거고. 그래서 바로 재성을 보기는 봤는데, 우선적으로 자기의 세력으로서 가지는 게 여기 무게가 합을 해서 유정한 요소도 같이 가진다는 거죠. 이 팔자가 큰 병원에 있겠다, 조그만 개인 병원에 있겠다. 네, 벌써 알잖아요. 왜 큰 병원인지는 본인들이 더 잘 아시죠? 자기가 벌써 우리가 배우면서 이걸 알고 있다니까요. 관의 모양이 천간에 드러나 있단 말이죠. 그죠? 그래서 큰 병원에
그 조직에서 근무를 한다. 지금 뭐 왜 병원이냐 뭐냐 이런 것까지 따질 이유는 지금 없고 이제 관인으로서 가느냐 못 가느냐 하는 건데, 그 해중의 간목이 이제 이런 경우 뒷날에 이제 해중의 간목이 굉장히 반가운 모양이 되는데, 요 신이 볼 때 해가 망신이거든요. 신자진 할 때 망신. 그래서 자기의 활동 분야가 망신에 해당돼도 뭐냐면 그 망신스러운 분야 하면은 의학도 같이 포함이 돼요. 이게 자기의 그 손발과 같은 거죠. 해중의 간목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그런 요소들이 있는데, 남편복은 기본적으로 이런 모양은 있다. 왜냐하면은 잘 보시면은 그 천간에 드러난 이 정관을 꼭 남편으로 보는 게 아니고, 지장간에 일지에 있는 사중의 무토를 그 관으로 삼는데, 사중에 무토 있는 건 아시죠? 무경병, 그죠? 지장간에. 그래서 그 토에도 우리가 순위가 있다 했죠. 특히 이제 여자 팔자 잘 보세요. 개사일주 이런 거는 남편이 사회적으로 큰 바깥에서 드러나는 어떤 그런 사업적인 일을 되게 크게 벌리는 모양은 아니지만 가장 실속이 있는 모양 중에 하나다. 그래서 요 개사, 개미일주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남편의 덕이 상당히 있는 모양이다. 이래 보면 되고, 남편이 활동을 안 하는 이유는, 그 큰 바깥적으로 뭔가 활동을 잘 안 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느냐 하면은 지장간에 숨어 있으니까, 요 사중에 숨어 있다는 거죠. 무경병으로서 숨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남편은 기본적으로 그 오행적 세력이 있다는 거죠. 사화가 세력이 있죠. 자, 보면은 토도 많다는 거죠. 자축, 인, 묘, 진, 사, 오, 미, 신, 유, 술, 해. 자, 보면 토가 활동을 잘 할 수 있는 공간이 진부터 사오미, 신의 초이까지. 그죠? 그런데 거기서 보면은 개의 입장에서 볼 때 남편으로 삼을 만한 관은 개축도 있을 것이고, 그죠? 개축도 있고, 개미도 있고, 그 다음에 개의 술토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본다면 가장 세력이 있는 모양은 사중에 있는 무토가 상당히 세력이 강한 모양이 되죠. 그래서 이 여자의 남편은 뭔가 내실이 있는 사람이다. 그런데 나와서 설친 모양이 아니라서, 그죠? 지금 순간에 무도 있지 않습니까? 예. 이제 조직으로 바로 쓰는 거죠. 요런 거는. 예. 요런 게 없다면 이제 관의 모양을 이것대로 취하는데, 이제 이런 게 문제거든요. 뒷날에 이걸로 해야 될지, 이걸로 해야 될지, 이걸로 해야 될지 잘 모르는데, 연에 있는 것은 대부분 잘 못 쓴다 보고, 보통 조직 사회로 잘 보고, 요 안에 식상과 뭔가를 관계를 가지죠. 요즘 해중의 간목, 그죠? 자기의 생식기와 뭔가 관계를 가지는 것을 자기의 짝으로 삼는다는 거죠. 이거는 그냥 조직으로 쓰게 되는 이유가 결국은 식상과의 조화를 가지는 건 아니라는 거거든요. 결국 이렇게 볼 수 있으니까, 예. 어차피 저 사중에 예. 저도 어쨌든 지장간에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천간에 떠 있는 관만큼 힘이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은 어쨌거나. 그렇죠. 그러니까 저 지장간의 무토가 예. 뭐라 그래야 되죠? 표출이 되어서 튀어 올라와서 그렇다. 이렇게 무토로 표현, 그러니까 저게 이게 두 개 다 같이 볼 수 있지. 그렇게 하나로. 예. 그는 동지에 있을 때라고 보고, 요것과 요것은 다르다라고 봐요. 좌표상 틀리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뒷날에 이제 요 이야기를 해준 게, 뭔 소린 거야. 이제 뒤에 돼야 자꾸 해보면 알게 되는데, 이게 설명이 잘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어찌됐든 좌표가 틀리면 다른 거다. 그래서 관이 여러 개면
직장도 여러 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직장 정변을 반드시 한다. 아까 우리가 하는 방식대로 하니까 결국 이 여자는 남들이 알만한 병원 조직에 근무한다. 그 바로 그냥 지금부터 풀이가 됐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관인이 먼저 드러나 있어서 요게는 자연스럽게 이렇게 서로 연결되어 있는 모양이고 자기의 재능은 표현이 안 돼 있고 이러니까 이제 그러한 요소들, 그죠? 요런 요소들로 벌써 이제 조직 사회 내에서 활동을 구하는 모양이다 하는 것을 기본적으로 알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요런 팔자들에 대한 특징적으로 뭐냐면 비견급제 요소가 요렇게 연월에 있죠. 그러면 여기를 부모의 자리로 봐가지고 부모의 자리에 비견급제 요소가 있다는 것은 내가 어린 시절 부모의 덕, 그 다음에 이 덕, 저 덕을 다 빼앗겨 본다. 그래서 우리 이제 좋게 표현하면 많이 베풀고 살았다. 이렇게 표현하면 됩니다, 그게. 어느 팔자나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부모한테 받아도 이제 깨먹는다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요 자체를 재치격으로도 봅니다. 연월에, 월에 이렇게 비견급제가 이렇게 놓여 있는 것 자체도 재치의 모양으로도 본다. 왜냐하면은 남편을 만나기 위하여 오던 과정 중에, 그죠? 그것을 이미 이것이 먼저 한번 분탈을 했잖아요. 그죠? 어떤 관이 오든 이런 게 없어도 연월에 있는 것, 비견급제가 있는 것만으로도 이미 남편이 한번 남한테 뺏겼다가 그 다음에 내한테 온다는 뜻이 돼서 보통 결혼을 일찍 하면 이제 그 결혼 생활이 불리하다. 이런 뜻이 같이 가져오는 거죠. 남자도 마찬가지고. 왜? 먼저 뺏겼다는 거죠. 시간적으로 먼저니까 내 말고 먼저 남한테 뺏겼다는 뜻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남자 같으면 특히 이제 부모한테 재산을 받으면 이런 경우는 이제 보통 한번 그 부모 재산을 깨먹고 자수성가를 하였다. 이렇게 책에 나온다는 거죠. 이제 성정적으로도 이 사람이 전투력이 있겠다 없겠다? 그걸 있죠. 많이 뺏겨봤으니까 뺏어오는 힘도 강하다. 그 다음에 충의 요소에 의하여 투쟁 요소도 있다. 적용 필요 없이 그냥 그대로 읽으면 돼. 이 자체가.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남편은 어떻게 했다? 사회적 현달은 크지 않으나 내실이 있는 남편이다. 무라는 것은 정관이잖아요. 그죠? 음양의 짝이 맞는 모양이라서 정관. 그 다음에 이제 요 연이 시가 공망이 되니까 자식에 대한 덕은 얻기가 힘들다. 그래서 보통 떨어져 살거나 이런 요소를 가지게 된다. 이런 뜻이죠. 그 다음에 그 자식은 뭐냐면 여자한테 있어서 식신상관을 자식으로 보는데 이제 기본적으로 해중의 간목밖에는 안 드러나 있죠. 그래서 이제 이 간목도 그 사주 첩경에 보면 뭐라 되어 있느냐면 갑목맹하라 해가지고 갑이 해에서 장생하잖아요. 그죠? 갑이 해에서 장생하니까 요도 사회적 현달은 남들이 알만한 드러난 어떤 그 사회적 성취는 못해도 내실이 있는 모양이다. 그럼 풀이는 이렇게 그림이 있듯이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병원 조직을 자기가 조직 사회에 있으니까 언제 불안 동요가 오겠다? 하면은 이제 내가 병원 조직에 대해서, 그죠? 뭐 다른 글자들이 와서 훼손을 시키거나 갑 같은 게 오거나 하면 상관 요소에 의해서 관을 훼손시키면, 그죠? 간을 훼손시키면 병원 조직 내에서 여러 가지 불안 요소가 따를 수 있다. 그럼 해석은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냥 갑년이 오면 그렇게 될 거다. 왜? 갑이 물을 바로 충하는 모양이니까. 중간에 간목이 더 충하일 수 있으니까 지지의 인목이 더 충하일 수 있어요. 지지의 인목이 더죠. 그 다음에 나의 결재권 요소 이런 것들을 인수는 결재권, 그 다음에 권리, 문서, 내가 그 도장의 힘이라는 건데 그런 것을 흔들어 놓는 모양이니까 인연이 되면 힘들겠다. 이러면 팔자를 안 보고도 딱 보고 어느 글자가 올 때 이제 힘들어지겠다 하는 게 딱 나오는 거죠. 갑이나
인이 왔을 때 기본적으로 흔든다. 사가 오면, 사년이 오면 흔들어 놓겠다. 록을 흔들어 놓겠다. 그죠? 이 왕집, 자기 세력으로 가는 것. 이런 것들을 그냥 그대로 이제 미리 마음에 이 팔자를 보면서 어느 것이 왔을 때 흔들어 놓겠다를 보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이런 식으로 자꾸 읽어 나간다는 거예요. 그걸 더 정밀하게 이제 해 나가는 거는 계속적으로 이제 연습에 통해서 하는 거고, 요 감각을 익혀놓고 하시라는 거죠. 뒷날에 이제 다른 책을 보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냐면은 전부 이제 이 해중에 무토가 올라와서 이것을 평관으로 삼아서 뭘 한다 이러면 뒤에는 이제 그거 잡는다고 이제 그 해석이 안 돼요. 이제 그거 잡아가지고 뭔가 실전에 써먹기에는 잘 안 되는데 이대로 하는 거죠. 엄마는 사회적 활동력이 강한 사람이었다. 인성이. 왜? 드러나서 지지에 있었으니까 뭔가 자기 나름대로 활동을 많이 하는 모양이었다. 그 다음에 편제는 부친이니까, 그죠? 화기가 못 드러났잖아요. 그래서 아버지의 활동력은 극히 미미하였다. 팔자 보는 법이 이래요, 그냥. 저 사람이 만약에 예. 그 인묘 저쪽 배우에 예. 자기 가면서 못하겠다고 식당이라도 걸렸다고 나오면은 예. 간목을 써서 예. 간목이 저 상관을 써서 식당을 할 수 있습니까? 하면 되죠. 하면 되는데, 이제, 요 모양이 뭐냐면은 자기의 원래 모양이고, 운에서는 이게 이제 보조적으로 그것을 뒷받침해주는 모양이다 보면 되는데, 해중에 있던 간목이, 모양 자체가 팍 드러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크게 하면, 그렇죠. 근데 약하지 아니하다. 이래 나오죠. 책에. 오행적으로 수생 목의 모양도 되고, 12운성적으로 해중에 간목이 장생하는 모양도 되고, 그래서 그 첩경에서는 따로 이걸 간목맹하라 뭐 이렇게 해가지고 절대 약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많이 보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팔자의 모양이 자기의 식상이 아주 작게 들어가 있으니까, 그죠? 그 안에 해중에 딱 숨어가고 갑이 이렇게 숨어 있는 모양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걸 쓰려고 하면 크게 하면 안 되고 쫓겨나게 하면 된다. 인묘라고 하는 게 이제 그것을 뒷받침해서 이제 그걸 좀 써먹을 수 있도록 해주는 모양이니까 그런 식으로 본다는 거죠. 이 사람은 형제가 많겠다, 적겠다? 많죠. 비견급제가 많으니까. 제가 이때까지 했던 바로 살리 보면 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은 되겠다. 예, 저쪽도 있고, 저 시를 갖다가 한 번씩 적용을 해야 될 때 있고, 안 해야 될 때 있고, 이렇던데, 이 모양대로 하면은 7도 되죠. 살리기, 현대수 살리기는 해보셨어요? 네. 그대로 해보면 그대로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뭐냐면, 교경 없이 팔자가 생긴 모양 그대로 읽는 연습을 하는 거잖아요, 지금. 이번엔 이제 시험 문제를 내줘야지. 맞춰봐라, 이러면서. 무슨 지금 뭐다까지 다 맞추려면 이제 프로로 간 거지만, 이 형태를 익힌 뒤에 딱 자기가 이제 여러 가지 책을 보면서 그런 공부를 하게 되면, 이제 딱 알죠. 대충 할 거다. 예. 어쨌든 이렇게 지지에 예. 자기 일주의 지지의 지장간에 예. 정간이나 뭐 정제나 있는 사람은 그 지장간에 정제나 정간이나 이런 거를 남편이나 서로 삼는 그 원칙입니다. 예. 기본적으로 지장간에 있으면 있는 그대로 읽어주면 돼요. 그래서 시간적으로 원래 팔자를 물을 때 결혼을 언제 했느냐 묻거든요. 그걸 물어서
아주 막 20살, 21살 했다면은 앞에 있는 어떤 관을 썼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 관은, 예, 그 관은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언제 결혼했느냐.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철학관 같은 데 가면 꼭 물어본다고요. 언제 결혼했느냐 이런 거 물어봐서 체크를 하거든요.